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법. 자, 오늘 몇 페이지 들어갑니까? 165페이지. 네, 165페이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주에 전속 개공 의무까지 했고, 이제 의뢰인 의무입니다. 의뢰인 의무 간단하게 봐줄게요. 자, 전속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했어요. 의뢰인이 특정 개공 몇 사람 한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 해요. 그럼 이제 개공도 의무가 있지만 누구도 의무가 있다? 의뢰인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속은 의무 사항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뢰인 의무할 차례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뢰인 의무사항은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하라 이게 있어요.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이 이제 실비입니다. 실비. 이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협조하라. 뭐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약금은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 되겠어요? 자, 잘 모르겠죠? 위약금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입니다. 이 말은 보수 전액을 지불하라.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소요된 비용을 얼마를 지불해야 되냐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불하라.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 50% 범위 내에서.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위약금 지불 의무는 또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하면 첫 번째가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하고 그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것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른 개공에서 의뢰를 해서 거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전속은 몇 사람이 맡긴 거예요? 그럼 다른 개공에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의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개공에 의뢰를 했다. 근데 이제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B가 거래를 성사시켜 버려요. 이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B는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죠. 왜? 거래 성사시켰으니까. 근데 누가 문제예요? A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니까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하라. 이 사람은 위약금 청구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근데 위약금을 얼마 받아내야 되냐? 중개 보수 전액을. 이게 둘이 합의할 때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보수 100만 원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럼 위약금 얼마 물어야 돼? 100만 원 전부 물어라 이 말이에요. 왜? 계약 위반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B에게는 진짜 보수 줘야지. 거래 성사시켰으니까. 보수는 양쪽부터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A에게는 위약금 물어라 이 뜻입니다. 얼마를 물어라? 보수 전액 해당하는 이 해당하는 금액을 기억을 하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공을 배제했다 이 뜻이 뭐예요?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했다 이 말입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하고 A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 안 맺었어요? 그래서 상대방 소개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비싸다. 이 사람은 제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절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개공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개보수 청구에서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얼마를 받아내야 되냐? 이것도 얼마? 전액.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 뺄 생각했어요? 보수 안 주려고 했겠죠? 이게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야. 위약금 물어라. 그럼 100만 원 약정했다면 위약금 얼마? 100만 원 전액을 물어라.
이해됐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몇 개 더? 하나 더 봐봐요. 이쪽은 법에 전혀 규정이 없잖아요. 이쪽. 지금 의뢰인하고 개공과는 관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쪽엔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 찍어봐요. 없다. 여기는. 좋아.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줘야 돼? 법에 전혀 규정이 없는데? 좋아. 좋아. 좋았어요. 내가 오늘 비만 왔으면 밖으로 내보낼 거야. 그죠? 아니 받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해설이 엉망이어서 그래 내가 밖으로 내보낸 것은 답은 맞았는데 해설이 엉망이다. 이것은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전속에서는 지금 이쪽 의뢰인하고 개공가는 문제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전혀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이건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뭐냐면 가박오라고는 실효 성실 원칙에 위배했기 때문에 보수 지급하는 게 판례야.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일반 중개에서. 그래서 판례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급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별도 말이 없더라도 받아낼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라. 이게 위약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해당하느냐.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이걸 예를 들면 이거예요. A하고 둘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었는데 의뢰인이 을을 발견했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A 소개로 만났습니까? 자기들끼리 만났어요? 그럼 이때 중개보수 청구해서 받아낼 수가 있다 없다? 진짜로? 없어요. 중개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받아요? 비용을 받아요. 비용이 실비거든요. 이게 중개보수 얼마 범위내에서 50% 범위내. 그러니까 보수를 50%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용을 보수 50% 범위에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혼자 공부하면 그냥 보수 50% 이렇게 공부해놓고 맨날 틀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100만 원을 합의를 했어요. 100만 원을 합의를 했고 그동안에 이 사람이 이 물건 조사로 다니면서 교통비랄지 이런 게 70만 원 들어갔어요. 가정을 해봐요. 실비거든요. 교통비, 숙박비 뭐 이런 거. 그러면 개공이 중개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했죠. 자기들끼리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받아 못 받아?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자기 돈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게 100만 원 한 푼도 못 받고 자기 돈 얼마 들어갔어요? 70만 원 다 받으면 손해는 없잖아요. 고생한 건 놔두고라도. 근데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보수 얼마? 그럼 얼마? 50만 원. 3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 보수 50%예요. 보수. 그러면 자기 돈 얼마 손해 본 거예요? 20만 원 손해 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 더. 이 실비가 7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이때는 얼마 받아내? 20만 원이요. 왜? 범위 안에서 들어간 만큼이요. 이때는 20만 원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보수를 50% 받는 게 아니라 비용을 보수 50% 보면서 받는다. 이해됐죠? 자, 협조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건 조사할 때 뭐 병명 균열이 있냐, 도색도배 필요하냐 물어보면 빨리빨리 협조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의뢰인 의무 끝났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밑줄 그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전속 의뢰인 의무 동그라미 쳤어요. 의뢰인 의무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의뢰인 의무는 165페이지입니다. 그 박스 보세요. 기억. 밑에 박스 기억 있어요? 자, 전속 중개 유역의 개공 외 다른 개공에게 의뢰, 거래. 거기까지 밑줄 보세요. 전속 중개 외의 다른 경우에 의뢰하여 거래 동그라미 거래한 경우. 이걸 말합니다. 맨 위에 거.
이것은 두 번째 줄, 자, 후단 세 번째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로 묶었어요. 해당하는 금액이 핵심. 위약금 몇 줄? 위약금을 지불하라.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자, 위약금 무조건 해당하는 금액. 그다음 니은. 자, 핵심만 맺어볼게요. 두 번째 줄 앞쪽에 전속 개공을 뭐 하고 배제하고 거래. 이 지문 맺어보세요. 배제하고 거래했을 때도 세 번째 줄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로 묶고 위약금 몇 줄. 몇 줄 보세요? 자, 그다음에 디귿 첫째 줄 유효기한 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이 지문. 그러면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 동그라미 50% 범위 내.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뭐하라? 협조하라. 뭐하라? 협조하라. 아까 뭐 물어보면 빨리빨리 협조해달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이 몇 개월로 한다 그랬어요?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제 이반시 제재. 자, 상대적 등록 취소. 우리가 이 앞주에 배울 때 다 제재한 것 같은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어요. 취소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세 번째죠. 임의적, 상대적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업무정지요. 자,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계약서를 쓰라는데 쓰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무슨 정지? 업무정지. 동그라미 1번 내용이요. 전속중개를 쓰지 않거나 보존하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2번. 자, 공개를 했으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공개했다는 사실 통보하라 그랬죠? 안 하면 업무정지. 또 2주일에 1 이상 업무처리 통지 하지 않아도 무슨 정지? 업무정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 정보를 정보망에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정보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보망. 이때도 개공에게 무슨 정지?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무슨 정지 들어가? 업무정지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그렇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자, 그다음에 17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 파트가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 설명 의무 파트는 일단 칠판 보세요. 내가 한 번 설명하고 몇 줄, 또 한 번 설명하고 몇 줄, 두 번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이건 두 번 나눠서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칠판 보고 감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감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생각하면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보고 있으면 잠오니까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 들어가 볼게요. 자, 갑이란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자, 개공이 있습니다. 개공이 이 물건을 조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서 이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걸 확인 설명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확인 설명은 이전 의뢰인에게 합니까? 치드 그레인. 그러니까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쌍방이 한다면 틀려버려요. 무슨 의뢰인? 치드. 사고자 하는 사람, 임차한 사람. 그러면 설명할 때는 이 매물 상황 설명하거든요. 소재지 면적 이런 거. 그냥 해야 돼요. 근거 자료 제시해야 돼요.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자, 근거 자료가 뭐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소재지 면적은 어디가 나옵니까? 건축물 소재지 면적. 건축물 대장이 나와요. 이게 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라.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대장이 100제곱미터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근거 자료예요. 그럼 권리관계는 어디가 나옵니까?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저 건물 소유자가 누구이고 저당 잡혀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근거 자료가 돼요. 그러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뭐가 근거 자료 됩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이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냐 뭐 이런 거. 자, 어디가 나와요, 그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